지난 에이스 프로2 영상에서 고프로 13, 액션 5 프로를 함께 다루면서 비교 영상도 담았었는데요. 그때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 또 각 제품들이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변경된 부분도 생겼죠. 이번 영상은 그런 내용들까지 함께 포함하면서 세대 액션캠의 특징들을 다시 정리해보는 컨텐츠입니다. 여러가지 항목들을 점수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저도 이런 방식은 처음 해보는데 아마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방식을 한번 적용해봤고요. 다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개개인마다 각 특징들에 두는 무게, 그러니까 중요성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컨텐츠 일부는 지난 영상에서 일부 겹치는 점도 있다는 것 미리 또 말씀드리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고화소 비교부터 하겠는데요. 8K를 지원하는 에이스 프로2가 이 부분에서는 가장 괜찮아 보였습니다. 고화소를 활용해 줌 기능도 갖고 있었고요. 에이스 프로에서는 화각이 좀 답답했었는데 프로2에서는 넉넉한 화각으로 8K에서도 괜찮고요. 그 다음으로 5.3K를 지원하는 고프로입니다. 고프로는 60p 촬영도 가능하고요. 액션 5 프로는 고화소 모드가 아예 없죠. 제 점수는 8K에 줌 기능도 지원하는 에이스 프로2의 1.5점, 고프로 13은 60p도 지원하여 1점, 액션 5 프로는 0점입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될 오토 세팅의 4K 촬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던데 먼저 샘플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실내 상황입니다. 음식의 노출 정도와 색감이 액션 5 프로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고프로는 살짝 거친 느낌이 있고요. 이번에 에이스 프로2가 가장 화각이 넓은 액션캠이 됐습니다. 역광 상황 시 가장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는 에이스 프로2에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역광에서 인물이 좀 뿌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점이 살짝 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액션 5 프로는 인물 위주로 노출을 잡습니다. 고프로도 HDR 모드이고요. 인물이 중요한 촬영이라면 액션 5 프로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중요하다면 에이스 프로2가 괜찮아 보입니다. 일상을 담다 보면 광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지를 보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촬영해 봤는데요. 한눈에 영상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기종의 영상이 다양한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지 충분히 판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는 개개인 선호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느 상황에서나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와 안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 액션 5 프로라고 보여지고요. 다이나믹 레인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에이스 프로2, 그리고 주광에서는 괜찮지만 그 외에는 많은 아쉬움들을 보여주는 고프로 13입니다. 액션 5 프로의 1.5점, 역광 시 인물이 좀 뿌옇게 되는 특징 때문에 에이스 프로2의 1.3점, 고프로는 1점입니다. 로그 촬영입니다. 먼저 후반에서 컬러까지 작업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능이고요. 상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능이죠. 일단 세 기종이 모두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먼저 다이나믹 레인지는 에이스 프로2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다만 바닥을 보면 입자가 많이 거칩니다. 고프로는 기본적으로 노출을 좀 높게 잡는 경향이 있어 하이라이트가 많이 날아갔고요. 각 제조사가 제공하는 공식 럿을 적용해 봤습니다. 에이스 프로2의 경우 샤픈 설정을 낮추면 입자가 거친 것이 좀 줄어들까 했는데 살짝 핀이 나간 것 같은 모습이고 여전히 입자가 거칠어 보입니다. 이 부분만 개선이 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더 빡센 상황인데요. 럿을 적용해보면 액션 5 프로가 우수한 DR을 보여주면서 이미지가 깔끔합니다. 에이스 프로2에서 입자가 좀 거칠다고 했던 표현은 마치 4B 연필로 그린 그림처럼 선들이 좀 대체로 두껍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상업용으로는 에이스 프로2를 선택하기에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고 촬영에서는 고프로가 그래도 액션 5 프로보다는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에이스 프로2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는 좋지만 거친 표현 때문에 점수를 다 깎아먹게 돼서 0.5점, 고프로 13은 저조도에서는 로고를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1점, 그나마 주광에서 톤이 좋아 이 정도 후하게 점수를 줬고요. 종합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액션 5 프로의 1.5점입니다. 이 점수는 상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매겨본 점수고요. 고속 촬영입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만 사용하는 특수 기능이긴 한데요. 4K 120p 화질이 가장 우수하고 4:3 비율을 지원하며 로그 촬영까지 가능한 액션 5 프로의 1.5점, 에이스 프로2는 고프로 대비 저조도에서 더 우수하기 때문에 1점, 고프로는 0.5점입니다.
그 다음 안정화 부분인데요. 사실 세 기종 모두 상당히 우수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액션5 프로에 0.5점 더 줄 수 있는 건 무빙이 많을 때 그 움직임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은 액션5 프로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두 기종은 1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 카메라에 이렇게 줄자를 한번 대볼게요. 다음 초점 거리입니다. 액션도 한때는 관련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에이스 프로 2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20에서 30cm에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액션5 프로와 고프로는 20cm부터 살짝 흐려지는 것이 보이고 10cm는 확실히 핀이 나가버리고요. 에이스 프로 2는 30cm부터 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에이스 프로 1대처럼 차이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근접 촬영이 많은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에이스 프로 2도 이 정도면 전작 대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점수는 액션5 프로와 고프로 13에 1.5점, 에이스 프로 2는 1점입니다. 이번에 액션5 프로 관련해서 비트레이트 이슈가 좀 있었죠. 세세한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고프로 13에서도 관련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둘 다 액션5 프로고요. 비트 전송률 한쪽은 표준, 한쪽은 높음으로 해서 세팅은 똑같아요. 4K 60p, RSW, 이미지 설정 전부 다 보통으로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지 영상으로 테스트하는 거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비트레이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 액션이 많을 때, 그러니까 영상 내에서 변화가 클 때, 이게 중요한 거라서 정지 영상 대충 이 정도 보도록 하고, 일부러 자잘한 디테일이 많이 보일 수 있는 길바닥이 많이 보이게 앵글을 잡았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것 같나요? 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오른쪽, 그러니까 높은 비트레이트 쪽이 미세하게 디테일이 좀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알고 봐서 그런 건지 좀 아리까리합니다. 사실 비트레이트가 해상력 말고도 컬러 뎁스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 보정해봐야 그 차이를 더 느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 차이라면 액션캠 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트레이트 보통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질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는 없고 비트레이트가 적을 경우 촬영 데이터 적고요. 발열이나 촬영 시간에도 이점이 또 생기잖아요. 사실 전에 고프로 때도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액션캠을 상업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저의 경우도 별 문제 없이 잘 사용했었거든요. 피부로 와닿는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화면을 터치하면 화면을 꺼지게 할지 말지 타이머 설정할 수 있네요. 사용 안함도 있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많은 것들이 생겨났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결국에 이 높은 비트레이트 옵션이 들어간 것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기업을 또 움직이게 하네요. 그리고 액션5 프로가 경쟁 기종 대비 우수한 화질은 앞에 예시를 통해 보셨기 때문에 비트레이트 보통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건 액션과 관련된 부분이라 따로 점수는 없습니다. 저조도의 경우 고프로 13은 꽤나 뒤처지는 모습인데요. 에이스 프로 2의 경우 노이즈는 좀 더 보이지만 세세한 디테일을 잘 유지하고 있고 액션5 프로의 경우 노이즈 처리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 모드는 액션5 프로와 에이스 프로 2에만 있는 기능인데요. 확실히 깨끗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빙이 많아지면 지터링 현상이 일반 모드보다 더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에이스 프로 2가 좀 더 괜찮아 보였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빙이 많을 때는 오히려 일반 모드를 추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고프로와 비교해보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체감됩니다. 지터링 현상 때문에 야간 부분은 액션5 프로는 1.4점, 에이스 프로 2는 1.5점, 고프로는 0.5점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크 관련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에이스 프로 2에 처음 보는 기구가 들어갔습니다. 윈드가드를 액션캠에 직접 붙일 수 있게 됐는데요. 확실히 도움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영상부터 볼게요. 먼저 바람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가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전거를 좀 타볼 거고요. 제가 뒤에서 말을 좀 해볼 겁니다. 바람 소리가 잘 커팅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할 때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뒤에 있을 때 전면의 바람 소리를 잘 커팅해주면서 뒤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가 이런 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잘 커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이 정도 테스트하면 얼추 되겠죠. 자, 카메라 방향을 돌려서 반대로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전거를 타면서 제 얼굴 쪽으로 카메라 세팅을 해봤고요. 바람이 이제 카메라의 뒤편으로 불 텐데 이 바람 소리를 또 잘 커팅을 하면서 저의 목소리가 또 잘 들어가고 있는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자, 에이스 프로 2 같은 경우는 윈드가드가 전면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 5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따로 없는데 자전거 탈 때 수음이 되게 잘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고프로는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안 해봐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짜자자. 대박. 풀리고 있다. 자자자.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액션 5 프로에서 목소리는 일단 가장 또렷하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윈드가드가 따로 없다 보니 바람 소리가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죠. 고프로의 경우는 목소리가 살짝 좀 답답하게 들리는 것 같고요. 바람 소리는 여전히 따로 커팅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액션 5 프로와 좀 비슷하게 바람 소리는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스 프로 2의 경우 전면이든 후면이든 목소리를 받을 때 다른 기종과 비교해서 확실히 바람 소리가 덜 들어가는 거는 체감됐고요. 다만 소리는 약간 좀 답답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편집 툴에서 만약에 조금 더 후보정을 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느껴집니다. 바람이 없는 경우에서는 액션 5 프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긴 한데요. 바람은 또 언제 불지 모르는 거잖아요. 야외 촬영의 경우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에이스 프로 2는 1.5점, 액션 5 프로는 1점, 고프로 13은 0.5점입니다. 또 수중 촬영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면 사실 이건 제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그런 영역이라 언급만 살짝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제 지인 중에 상당히 좀 신뢰도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수중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친구의 피드백에 따르면 액션 5 프로의 화이트 밸런스, 그러니까 컬러를 잡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육지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광의 상태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다양한 컬러 변화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 외에도 방수 성능 자체가 하우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경쟁 기종 대비 거의 2배에 가까운 20m까지 하우징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액션 5 프로의 1.5점, 나머지 두 기종은 1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비트 영상 지원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영상 후반에 컬러 작업을 할 경우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일단 10비트 영상 코덱은 고프로 13과 액션 5 프로에서만 지원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에이스 프로 2는 여전히 8비트 영상 코덱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로그 촬영과 더불어서 에이스 프로 2의 숙제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액션 5 프로와 고프로는 1.5점, 에이스 프로 2는 0.5점입니다. 그나마 좀 높은 비트레이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0.5점 주겠고요. 디스플레이는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일상에서 브이로그 촬영을 즐겨 하신다면 에이스 프로 2의 플립형 디스플레이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작 대비 해상도도 증가했고 외부에서도 충분히 밝은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전면 디스플레이 터치도 가능한 액션 5 프로도 괜찮고요. 고프로 13의 경우는 아쉽게도 전면은 터치가 불가합니다. 그런 이유로 점수는 에이스 프로 2 1.5점, 액션 5 프로 1점, 고프로 13은 0.5점입니다. 무선 마이크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액션 5 프로의 경우 일단 DJI에서는 아주 우수한 무선 마이크들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액션 5 프로는 또 무선으로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에이스 프로 2의 경우는 뭐 로드라거나 다른 뭐 서드 파티 마이크들과 또 연동이 가능하더라고요. 최근에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DJI 제품들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두 기종 모두 훌륭하다고 선택합니다. 고프로의 경우는 이 부분 관련해서 아직 좀 많이 뒤처진 부분이 있고요. 액션5 프로와 에이스 프로 2는 1.5점, 고프로는 0.5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열 관련해서 추가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액션5 프로를 비롯해 나머지 두 기종도 가장 높은 비트레이트에서 실험했습니다. 4K 60p, 실내 온도 24도 정도였습니다. 고프로 13은 31분 정도에서 꺼졌고요. 에이스 프로 2는 1시간 20분이 넘어가면서 전원이 꺼졌습니다. 액션5 프로는 1시간 52분이 넘어가면서 꺼졌고 여전히 발열 관련해서 독보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전 영상에서 디스플레이가 켜진 상황이라거나 더운 상황, 또 4K 30p 등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한 결과도 있으니 관련 내용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들도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점수는 액션5 프로 1.5점, 에이스 프로 2 1점, 고프로 0.5점입니다. 액션5 프로는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1.5가 최대네요. 액세서리 관련해서인데요. 이건 액세서리의 진심인 에이스 프로 2가 1.5점입니다. 정말 다양한 주변 기기들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프로와 액션5 프로는 1점입니다. 액션5 프로는 DJI에서 뛰어난 마이크도 함께 만들고 있어 1점을 주고요. 고프로의 경우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이번에 다양한 추가 렌즈들도 추가돼서 이 부분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내장 메모리 부분입니다. 일단 액션5 프로는 내장 메모리 47GB를 지원하죠. 장시간 촬영용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짧게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당한 공간이고요. 나머지 두 기종은 내장 메모리가 없습니다. 가격은 공홈에서 구매한다는 기준 고프로 13과 액션5 프로는 비슷한 가격이고요. 에이스 프로 2가 플립형 디스플레이 때문인지 비교적 가격이 높습니다. 내장 메모리가 있는 액션5 프로가 1.5점, 고프로 13이 1점, 에이스 프로 2가 0.5점입니다. AES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DJI 제품들이 가장 괜찮습니다. 물론 택배로만 신청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한데요. AES를 한번 경험해보신 분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점수는 1.5점, 에이스 프로 2의 경우는 공홈에서 구매 시 꼭 AES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에 한번 나갔다 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에 구매하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용도 괜찮고 잘 처리해주는 것 같아서 점수는 1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프로의 경우는 AS가 사실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원래 해외에서는 파손 2번까지는 그냥 무료로 교환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고프로를 오랫동안 사용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만 하면 좀 화가 나기도 하는데 고프로 한국 유통사는 뭐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프로는 0점입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각 기능의 중요성 또는 그 무게들은 정말 너무나 다를 것 같습니다. 저야 뭐 리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골고루 다양한 항목들을 좀 리뷰해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조도라거나 발열이 가장 중요하다라거나 또는 색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거나 이렇게 개개인 또 중요하게 두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프로의 발열 이슈가 계속 있어 왔는데 사실 드론에 사용하는 제 입장에서는 고프로의 발열에 불편하게 느꼈던 적이 한 번도 없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개개인 사용하는 그런 특징, 필요한 부분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긴 점수는 절대로 절대적이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항목을 다뤘으니까 그 항목마다 선택하시는 분들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사실 저한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이 영상에 담게 되는 것이고요.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상을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 크게 빠지는 것 없이 골고루 괜찮은 점수, 괜찮은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동안 액션캠 출시가 없던 인스타360인데 에이스 프로 이후로 액션캠에서 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인스타360입니다. 사실 고프로 11 이후로 발전이 거의 멈춘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신 것처럼 여전히 좋은 컬러 사이언스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기능들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에서 경쟁 기종 대비 사실 몇 세대에 뒤처진 모습들이 보이고요. 차기작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사실 이제 회생이 정말 이제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사실 고프로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잘 사용하는 입장에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 고프로만 지금 한 6, 7대 있어요. 자, 일단 영상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능한 다양한 부분에서 좀 다뤄보려고 하긴 했는데 뭐 빠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에서 그래도 영상 마무리해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또 궁금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양한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뵐게요. 안녕.